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진실.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사모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와 함께 간 장례식장에서 들린 낯선 호칭 하나. 회장님,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냥 중소기업 고문이라던 남편.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는 걸까요? 55억짜리 빌라 계약서. 그리고 이서진이라는 이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서초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20년 넘게 살아온 이곳에서 오영숙은 남편 박진호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영숙은 늘 그랬듯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에 계란 후라이, 김치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진호는 언제나 맛있게 먹었죠. 주방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작은 아파트 전체에 퍼지면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사 가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럼, 요즘 바빠서 좀 늦을 수도 있어. 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10년 전 정년퇴직을 한 이후로 진호는 중소기업에서 고문 일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영숙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고문이라는 게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나도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야. 별거 아니라고. 그는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남편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은퇴 직후만 해도 진호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았다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였는데 점점 매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외박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숍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 지방 출장이 길어져서 내일 아침에 올게.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3번은 집을 비웠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해하던 모습보다는 활기찬 지금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진호의 외모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훨씬 정성스러워졌고 새 정장을 몇 벌 샀습니다. 구두도 비싸 보이는 것으로 바꿨고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는 걸 보면 영숙은 가끔 의아했습니다. 머리도 한 달에 2번씩 미용실에 가서 다듬었습니다. 은퇴 후 몇 년간 무심했던 외모에 갑자기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요즘 멋부리네. 영숙이 농담조로 말했을 때 진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지. 젊은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면 안 되니까. 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고문이라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인지 의문이었거든요. 게다가 진호는 요즘 들어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며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놓고 나가는 일이 태반이었는데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갔습니다.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회사 일이라 시끄러워서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진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여보 전화 왔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샤워하는 소리에 묻혔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애매했지만 영숙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회사 동료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90세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수가 경로당에서 같이 다니던 최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내일 장례식장에 조문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싫으니 너도 좀 따라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90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편이었고 가끔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도 경로당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친구분들이 하나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쓸쓸해하시곤 했습니다. 네, 어머니. 몇 시에 나갈까요? 오전 10시쯤 나가자. 점심때까지는 맞춰야지. 영숙은 검은색 정장을 꺼내놓고 남편에게 내일 계획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친구분 장례식에 다녀올게요. 진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같이 못 가겠네. 그는 요즘 들어 가족 행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회사 일이 우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면서 영숙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영숙과 시어머니는 큰 장례식장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현대식 건물로 여러 개의 빈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302호실이라고 하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자. 영숙은 시어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함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조화가 늘어서 있었고 조문객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지만 중간중간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영숙은 시어머니를 따라 302호실로 향했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서자 상복을 입은 상주들이 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시어머니는 차례대로 분향을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독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고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옛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분향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영숙을 보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고 공손한 말투였지만 영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영숙이 손사래를 치며 말하려고 했지만 그 남성은 계속해서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항상 회장님께서 사모님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숙은 영문을 몰라 멈칫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온 사람들도 모두 영숙을 회장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사모님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대여섯 명이 연달아 같은 호칭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아한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더니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숙아, 저 사람들이 왜 너를 회장 부인이라고 하지? 네 남편이 무슨 회사 다닌다더니.
회장 부인 소리를 듣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중소기업 고문이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회장이라고 하는 걸까요? 영숙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잘못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영숙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어떤 이는 지난번 모임에서 못 뵈어서 아쉬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다른 이는 박 회장님은 잘 지내시죠?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빈소를 나와서도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같은 호칭으로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자신과 닮은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봤지만 사람들은 남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한 여성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다음 주 이사회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이사회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영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중소기업 고문이 이사회에 참석할 일이 있을까요? 게다가 회장이라는 호칭까지 받는다니 뭔가 크게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계속 의문을 표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진호가 무슨 일 하는지 확실히 아니? 저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보통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 영숙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고문일 한다고만 했는데.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회장 사모님이라고 부를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 텐데 남편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영숙은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평범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도 진호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곱씹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회장 사모님이라고 부를 리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8시가 되어서야 진호가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갑자기 회의가 길어져서.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영숙의 눈에는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조문 잘 다녀왔어? 진호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볼까 생각했지만 일단은 네, 잘 다녀왔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진호는 샤워를 하고 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전화벨이 울리자 재빨리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정중했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정말 회사 전화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고문이라는 직책인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영숙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였는데 카트를 끌고 식료품 코너를 돌아다니다가 푸드코트에서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한성그룹 창립 기념식 때 차기 회장님 옆에 계신 사모님 모습이 참 기품 있으셨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이에 비해 정말 우아하시더라고요. 박 회장님도 사모님을 무척 아끼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다른 여성이 맞장구 쳤습니다. 영숙은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성그룹이라니, 그건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회장님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병원에 자주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박 회장님이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회장직을 대신하고 계시니까요. 두 여성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대화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갑자기 지난해 일이 떠올랐습니다. 진호가 부부 동반이 필요한 행사라며 자신을 데리고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영숙은 새로 산 한복을 입고 진호와 함께 큰 호텔에 갔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식인데 고문들도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진호의 설명을 듣고 영숙도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갔었죠.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호를 대표님, 차기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숙에게는 사모님이라고 정중히 인사했고요. 그때는 단순히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고문이면 그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규모도 엄청났고 참석한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무대에는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한성그룹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하청업체들이 참석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진호도 우리 회사가 한성그룹과 거래를 해서 초대받았다고 설명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행사에서 진호의 위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반 참석자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맨 앞쪽 중요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축사도 했고요. 한성그룹과 함께 성장해온 협력업체로서 라고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마치 그룹 내부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호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대표님, 올해도 좋은 성과 거두셨네요. 차기 회장님으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도 영숙은 그냥 사교적인 인사말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특히 그날 만난 한 여성이 기억났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는데 진호에게 다가와서 대표님, 다음 주 이사회 안건 검토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진호는 당연하죠. 미리 준비해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성은 영숙에게도 정중히 인사했는데 사모님 반갑습니다. 이서진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숙은 그때 그 여성의 눈빛이 묘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뭔가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마치 영숙을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서로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푸드코트에서 커피를 다 마신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진호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한성그룹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고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생겼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과 오늘 들은 대화, 그리고 작년 창립 기념식에서의 기억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영숙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년 창립 기념식에서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진호를 대하는 태도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까요? 혹시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요? 수요일 오전 진호가 2박 3일 지방 출장이라며 큰 여행용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부산 쪽 협력 업체들과 미팅이 있어서 금요일 늦게 돌아올 예정이야. 그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옷을 챙겼습니다. 고급 정장 2벌과 새로 산 넥타이까지 가져갔습니다. 출장치고는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 같았지만 영숙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영숙은 오랜만에 집 전체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거실 청소를 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 은행 통장, 각종 고지서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하나씩 정리하면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한성건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사적인 서류를 마음대로 보는 것이 옳은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서류가 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고급 빌라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빌라였는데 매매 금액이 무려 5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 고액의 부동산을 언제 샀다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계약서의 날짜였습니다.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진호가 55억이나 주고 청담동에 있는 빌라를 매매했다는 건데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은 전혀 몰랐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구매자 명의는 진호가 맞았지만 계약 당사자로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곧 기억났습니다. 작년 창립 기념식에서 만났던 그 우아한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서진이라는 사람이 남편의 부동산 계약에 관여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부동산 중개업자인가 싶어서 계약서를 더 자세히 봤지만 그런 표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동계약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그 빌라를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 뒤쪽에는 이서진의 사진이 클립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기억하는 그 여성이 맞았습니다. 30대 후반의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대표이사 동반 참석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대표이사 동반 참석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영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대표이사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서진이 대표이사인가요? 그리고 왜 두 사람이 함께 어떤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걸까요? 사진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발송된 행사 초청장이었습니다. 한성그룹 계열사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고 참석자 명단에는 대표이사 박진호, 동반자 이서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반자라니 그럼 자신은 뭐란 말인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초청장의 날짜였습니다. 바로 지난달 진호가 회사 워크숍이라며 2박 3일 외박을 했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때 진호는 직원들과 함께 가는 워크숍이라 가족은 동반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서진과 함께 고급 호텔 행사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영숙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중소기업 고문이 아니라 대표이사였고 회사 워크숍이 아니라 이서진과 함께하는 행사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 출장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일까요? 서류를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내부 문서로 보이는 종이였는데 차기 회장 선임 관련 이사회 안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후보자 박진호, 추천인 이서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현실감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한성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남편이 그렇게 큰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뜻인가요? 그럼 왜 자신에게는 중소기업 고문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서진이라는 여성은 도대체 누구이고 남편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영숙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은 완전히 가짜였다는 뜻입니다. 40년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55억짜리 빌라 계약서, 이서진과의 동반 참석, 차기 회장 후보 문서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영숙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틀이나 남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라니, 55억짜리 빌라라니, 도대체 남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외박이 잦아진 것, 옷차림이 달라진 것,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은 버스를 타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도 계속 남편과 이서진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지금 어디선가 함께 있는 건 아닐까요? 마트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영숙은 버스를 반대 방향에서 타는 실수를 했습니다. 버스는 영숙의 집이 아닌 청담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깨달은 영숙은 깜짝 놀라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영숙은 반대편 정류장으로 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진호였고 다른 한 사람은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영숙은 급히 근처 상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명히 부산 출장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여성은 누구일까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몸매나 옷차림으로 봐서는 젊은 여성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웃는 모습도 보였고 여성이 진호의 팔을 가볍게 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보여주지 않는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연인들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진호의 휴대폰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는데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전화를 마친 진호는 여성에게 뭔가 말했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더 가까이 가서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감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와서 함께 택시를 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산 출장이라며 나간 남편이 서울에서 젊은 여성과 만나고 있다니
이제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혹시 이서진은 아닐까요? 거리가 멀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몸매나 분위기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도 진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출장을 가면 저녁에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괜히 의심스러워 할까봐 참았습니다. 대신 문자만 보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와요. 몸 조심하고요.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걱정 마. 바빠서 전화는 못할 것 같아. 금요일에 봐. 평소보다 훨씬 간단한 답장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짧은 문자에서도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부산에 있다면 몇 마디 더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끝내는 걸까요? 그날 밤 영숙은 인터넷을 켜고 한성그룹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중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거든요. 검색 결과를 보니 정말 큰 회사였습니다. 건설, 화학, 금융, 유통까지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건강 악화, 후계 구도 관심 집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현재 회장이 중병을 앓고 있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회장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내용이 뒤에 있었습니다. 현재 그룹 경영은 대표이사 박진호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차기 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진호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라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기사에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임원진이 참석한 회의 장면이었는데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영숙의 남편과 너무 닮았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체격이나 옆모습이 진호와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남편이 한성그룹의 대표이사라는 뜻인가요? 영숙은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40년 넘게 완전히 다른 사람과 살아온 셈입니다. 중소기업 고문이 아니라 대기업 대표이사였고 차기 회장 후보였다니. 그럼 왜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서진이라는 여성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컴퓨터 화면을 끈 후에도 영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한성그룹 대표이사 박진호, 차기 회장 후보, 이서진과의 만남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수가 어제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진호가 한성그룹 대표라더구나. 김할머니가 신문에서 봤다고 하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알게 된 걸까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 일단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너도 몰라. 신문에 큼지막하게 나왔다는데. 한성그룹 회장님이 병환이라 우리 진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대. 시어머니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할머니가 그러는데 한성그룹이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진호가 그런 큰 회사 대표였다니 깜짝 놀랐어. 영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창피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왜 이제까지 말 안 했니? 며느리가 그런 중요한 일을 시어머니한테 숨기면 어떻게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진호가 조용히 하자고 해서요. 영숙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어제까지 몰랐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좀 알려줘. 경로당에서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호가 그렇게 큰 인물이었다니 기특해.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까지 알게 되었으니 이 일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성그룹 대표라는 것도 신문으로 알게 되었고 이서진이라는 여성과의 관계도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오후에 영숙은 다시 인터넷을 켜고 더 자세히 검색해봤습니다. 한성그룹 박진호 대표이사라고 검색하니 훨씬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사들을 보니 진호가 정말로 한성그룹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회장이 병환으로 물러난 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진호의 경력이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각 계열사를 거치며 승진을 거듭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혼 초기부터 한성그룹에 다녔다는 뜻인데 왜 자신에게는 다른 회사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을까요? 기사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 제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회장의 친자녀들은 경영권에 큰 관심이 없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길 원하는 상황이고 혼외자가 그룹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외자가 바로 이서진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서진은 한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룹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박진호 대표이사와 함께 차기 경영진을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영숙은 기사를 읽으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서진이 회장의 혼외자라면 법적으로는 승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진호를 차기 회장으로 세우고 자신이 뒤에서 실권을 잡으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더 깊은 공모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기사에는 이서진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각종 사교 모임에서 찍힌 사진들이었는데 영숙이 카페에서 본 여성과 똑같았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진호와 만난 여성이 바로 이서진이 확실했습니다. 영숙은 더 자세한 내용을 찾기 위해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기사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한성그룹 차기 회장 선임 다음 달 이사회에서 결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다음 달, 즉 한 달 후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을 공식 선임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로는 박진호 대표이사가 거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서진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 달 후면 남편이 정말로 한성그룹 회장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럼 자신은 회장 부인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서진이라는 여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이서진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진호와 이서진 사이에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갑자기 서류에서 봤던 55억짜리 빌라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계약한 그 빌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호는 회장 자리를 얻는 대신 이서진을 선택하려는 건 아닐까요? 영숙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히 직책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서진과의 관계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계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단순히 거칠애용 아내일 뿐일까요? 금요일 저녁 8시, 진호가 여행 가방을 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산 출장 잘 다녀왔어. 피곤하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영숙의 눈에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보였습니다. 부산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영숙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수고하셨어요. 저녁 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영숙은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진호는 여행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일찍 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보기에는 오히려 상쾌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이었다면 이런 모습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부산에서는 무슨 일 하고 온 거예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협력업체들과 내년 사업 계획 논의했어. 별거 아니야. 진호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호텔은 어디서였어요? 회사에서 예약해준 곳이었는데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네. 진호는 점점 더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영숙은 그의 여행 가방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깨끗하게 개어진 옷들 사이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부산 출장이라며 거짓말을 한 증거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영수증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주말 동안 진호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영숙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가기도 하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모든 것이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주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을 속이기 위한 연기일까요? 월요일 오전 진호가 출근한 후 영숙은 다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호의 개인 일정이 적힌 것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이사회 준비 미팅, 11월 20일 서진과 계약서 검토, 11월 25일 회장 승계 최종 확정. 영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서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25일이라면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회장 승계가 최종 확정된다는 뜻인가요? 수첩을 더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2월 1일 영숙과 이혼 서류 정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혼 서류라니 남편이 자신과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럼 회장이 된 후에는 자신을 버리고 이서진과 함께할 생각인 건가요? 12월 10일 서진과 신혼여행 계획이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현실감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이라니, 그럼 정말로 이서진과 재혼할 계획이라는 뜻인가요? 자신과는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차갑게 버릴 수 있는 건가요? 영숙은 수첩을 든 채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회장 자리를 얻기 위해 이서진과 손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회장 부인 자리는 이서진에게 주고 자신은 조용히 정리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진호의 휴대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휴대폰을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서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상대방은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이서진일 것입니다. 박진호 씨 아내입니다.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박진호 대표님 계신가요? 이서진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지금 회사에 갔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업무 관련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서진이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영숙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서진 씨죠? 영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모님께서 어떻게? 이서진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우리 남편과 무슨 사이인지 알고 싶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이서진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한성그룹 회장의 딸이시고 우리 남편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도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께서 거기까지 아신다면 사실 진호 씨와 저는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닙니다. 이서진이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회장 승계 과정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도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사모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물론 사모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자신을 버리고 이서진을 선택할 계획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차갑게 정리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서진과의 통화를 끊은 후 영숙은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자신을 버릴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자신도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영숙은 그동안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55억짜리 빌라 계약서, 이서진과의 동반 참석 초청장, 차기 회장 선임 관련 문서, 그리고 진호의 개인 일정표까지. 이 모든 것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저녁 진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영숙은 거실 탁자 위에 이혼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당신이 12월에 하려던 일을 내가 먼저 준비한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12월에 내가 뭘 하는데? 진호가 당황하며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영숙이 자신의 수첩을 탁자 위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한성그룹 대표이사인 것도, 이서진과의 관계도, 그리고 나와 이혼하려던 계획도요.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내 수첩을 40년 넘게 속고 살았으니 나도 이제 그만해야죠.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을 버리겠어요.
여보, 잠깐만. 성급하게 이러지 말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진호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더 해요? 이서진과 신혼여행 계획까지 세워놓고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사세요. 대신 대가는 치르셔야죠. 진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여보, 영숙 씨, 진정해.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해라고요? 영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55억짜리 빌라는 뭐예요? 이서진과 공동 명의로 산 그 집 말이에요. 진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 선택권이 없었다고요? 영숙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0년 넘게 당신을 믿고 살아온 아내를 배신하는 게 선택권이 없어서 한 일이라고요? 회장 자리를 얻으려면 서진이가 필요해. 그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진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한 거군요. 영숙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에요. 뭘 할 생각이야? 진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신문사 사회부 기자에게 연락해서 모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한성그룹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기자는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종감이네요. 영숙은 또한 검찰청에도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재산 은닉과 배임 혐의로 진호와 이서진을 고발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라고 말했습니다. 11월 23일 저녁 진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모든 게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끝났다는 거예요? 영숙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사회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서진이는 해외로 도망갔어. 나도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진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네. 그래서요? 영숙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진호가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 40년을 당신이 먼저 배신했죠. 진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영숙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고발만은 취하해줘. 우리 그냥 다 잊고 다시 예전처럼 살자.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제발, 제발. 진호가 영숙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서진이와는 정말 끝났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하지만 영숙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 말 이서진한테나 가서 하세요. 나는 이제 당신과 영원히 남남이에요. 며칠 후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숙은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진호는 끝까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은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영숙인의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았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으며
영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차기 회장 사모님이 아니라 그냥 오영숙입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비로소 진짜 오영숙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매일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